안녕하세요. 비만 치료만 25년, 비만 환자를 약 10만 명 치료한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kg 빼는 거 절대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정말 한 달에 10kg 빼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10kg를 빼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 혈당하고 연관이 되게 깊어요. 정제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곱게 잘 갈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벼를 키워서요. 쌀이 나오죠. 이것을 일부 도정을 하면요 현미가 되잖아요. 약간 거무튀틱한 현미가 되고 조금 더 도정을 하면은 이제 백미가 되죠. 그다음에 이것을 더 갈아요. 그러면 쌀 가루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도정을 하면 할수록 가루로 만들면 만들수록 혈당 수준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잘 갈아냈다는 거를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통밀이 아니라 통밀가루, 통오트밀이 아니라 오트밀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이나 단백질은 갈아도 상관없어요. 야채도 갈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갈면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생겨요. 혈당의 문제와 연결져서 생각을 해볼게요. 단 음식을 갑작스럽게 먹었다 그러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습니다. 쭉 올라갔다가요 인슐린이 나오겠죠. 그리고 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릴 때 쭉 떨어져요. 이렇게 혈당이 뾰족뾰족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혈당이 올라갈 때 배구에서 스파이크처럼 내려친다 이렇게 얘기해서 혈당 스파이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혈당 롤러코스터, 혈당 변동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얘도 아직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닌데 곧 의학용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이 부분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인슐린 때문에 몸에서는 급격하게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 정상적인 혈당은 70에서 140 사이에서 잘 움직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당뇨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인이라도 깡마른 20대 여성이라도요. 치즈케이크에다가 캐러멜 마키아토 하나 먹으면요. 혈당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그 경우에서 혈당을 다 체크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200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럼 당뇨병이잖아요. 예전에 전통적인 당뇨병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단맛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자,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혈당을 내려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오면요 혈당이 뚝 떨어지는데 한 100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140에서 7, 80까지 떨어질 때는 그렇게 혈당이 내 몸에서 떨어진다고 느끼지 못했던 내 몸이 200에서 100으로 뚝 떨어지면요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주 뾰족하게 올라갔다 뾰족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아침에 포만감 있게 밥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11시만 되면은 갑자기 허기가 지고 집중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너무 심할 때는 막 손도 떨리고 식은땀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봐. 그러면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은 초콜릿이나 과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kg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거예요. 정제가 잘 된 이렇게 곱게 갈아낸 탄수화물은 절대로 피하시고요. 통곡류라든지 이런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한 달에 10kg 빼는 방법은요.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시자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의 근골격계를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단백질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광고 같은 데 보면요. 단백질 음료, 특히 어르신들을 보는 TV에 보면 단백질 음료,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엄청나게 선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한테 단백질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던 습관을 이제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포만감이에요. 탄수화물을 같은 양 먹었을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요. 포만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나면요, 다음 끼니가 생각이 안 나고 속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분해할 때 쓰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분해 흡수할 때 쓰는 에너지가 달라요. 훨씬 더 많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만들 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단백질을 먹으면요, 내 몸에서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요, 우리 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것을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크레틴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지 마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식사 방법이에요. 자, 한 달에 10kg 빼는 세 번째 방법은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 교란된 생체 리듬을 되찾아주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구석기 때부터 우리가 산업화 때까지를 보면은 밤에는 불이 꺼지면 잠을 자고 먹는 걸 멈추고 잤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밤에도 야경이 밝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핸드폰만 켜면 언제든지 배달 음식이 달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고 먹는 걸 멈추고요, 낮에는 활동하면서 먹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현대인들은 이걸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에 야식 문화에 너무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 활용하면요, 한 달에 10kg 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2대 12, 12시간부터 굶어보세요. 12시간을 굶는 것도 힘든 분들 많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했다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자, 규칙적인 식사, 이때 먹으나 저때 먹으나 다 똑같은 거지 규칙적으로 왜 먹으라고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규칙적인 식사는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또 아무 때나 먹는 습관들이 아주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 간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먹고 나가면 또 회사에 가서 뭐 간식도 먹고, 또 점심 전에 또 뭔가 또 주워 먹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밤에도 먹잖아요. 자, 하루에 3끼를 먹는다 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드시도록 애를 쓰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하루에 3번 나오고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목표는 인슐린을 정상화시켜주고 췌장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췌장을 쉬게 해주려면요, 하루에 3끼를 먹으면 3번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고 췌장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3끼를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6번, 7번을 췌장이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살은 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을 적당하게 나오게 하고 우리 몸이 음식을 안 먹을 땐 췌장을 쉬게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5번째는요, 수면이에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 수면이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수면을 못 취하고 또 수면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잠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은 꼭 취해 주셔야 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천연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이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는 데 쓰여지지만요, 어른들, 다 자란 성인들한테는요, 성장 호르몬이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요, 내장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지방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욕이 막 요동을 치죠.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도 요동을 치고요, 또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나면 다음날 이상하게 평소에 당기지도 않았던 라면이 땡기고 빵이 땡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라는 것, 이것이 정말 10kg를 빼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있어서 식사가 80, 운동이 20,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운동의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낮습니다만 운동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운동은 운동 자체대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런 정신적으로 운동을 하면 아주 개운하고 기분 좋잖아요.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동기를 주고요, 의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빨리 걷기를 하고 들어와서 흠뻑 젖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단맛 나는 케이크를 또 먹고 자겠어요? 내 몸에 더 나쁜 것 이제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kg 빼실 때 마지막으로 저는 운동을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